반갑습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창골 1지구, 창골 2지구, 태평 1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민설명회 진행 순서입니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강석주 통영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입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본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1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지적정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에 근거를 두고 있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국토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건축, 토지거래 등 시민의 공정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웃과 다투시겠습니까? 우리의 국토 정보를 바르게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 4차 산업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국토 정보를 바르게 만드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은 행복한 대한민국의 밑그림이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작된 지적도면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은 종이도면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이의 특성상 훼손되고 줄어들고 늘어난 지적도면을 근거로 현재 전산화를 하다 보니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의 경계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지적도의 경계는 그 땅의 현실 경계에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 땅의 경계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통계와 같이 전국적으로 연간 4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순서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진행됩니다. 통영시 관내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4개의 지구가 진행 중이며 지금 설명드리는 3개의 지구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예정인 태평 1지구입니다. 태평동 13번지 일대 약 55,000제곱미터 449필지가 대상입니다. 창골 1지구는 도면 상단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중앙동 341번지 1원
약 4만 제곱미터 301필지가 대상입니다. 창골 2지구는 도면 하단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중앙동 175번지 1원 약 2만 9천 제곱미터 186필지가 대상입니다. 해당 3개의 지구를 2020년까지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체를 현황대로 측량하고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 제조사 사업의 경계 설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 설정 기준은 크게 4가지로 현실에 의한 경계, 지적 도면에 의한 경계,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합의에 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 도면에 등록하게 됩니다. 먼저 지적 제조사의 가장 기준이 되는 현실 경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도로나 돌담, 구조물 등의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도의 경계가 결정됩니다. 현실 경계의 예시로 보시는 화면과 같이 현재 지적선은 주택 안쪽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현실 경계인 담장대로 지적선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등록하게 되면 흰선의 현재 지적 경계선과 같이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빨간 조정 경계선으로 결정하여 새로운 지적 공부로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존 지적 도면대로 경계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적선은 있으나 현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실 경계를 특정 지을 수 없어 이전 등록되었던 지적선을 기준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해당 사진은 현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를 예시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경계 설정 기준 3번째, 합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 경계는 말 그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로나 마당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굴곡이 많은 토지를 직선화하고자 하는 등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인접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지적도의 경계선이 조정되게 되면 토지의 면적 또한 변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간 매매를 통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적 제조사 사업 시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시청과 토지 증감에 따른 면적을 조정금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구 토지 소유자 50% 이상과 토지 면적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중 5 내지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토지 소유자 협의회는 보시는 바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직선화하여 토지 이용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에는 도로가 있는데 도면에는 없을 경우 현실 경계대로 조정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 정보로 인접 경계와의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활용되는 국공유지를 파악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기대 효과의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기존 불규칙적인 경계를 현실 경계에 맞추어 직선화하면서 그 토지의 해당성이 높아진 사례입니다. 해당 도면의 점선의 하사표를 보시면 도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실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등록하고 맹지를 해소한 사례입니다. 일반법에 따라 도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지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큰 번거로움 없이 맹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례이며 분쟁 또한 많은 사례입니다. 일반법으로 건축물 저촉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를 분할 후 매매, 세금 납부 후 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차적인 번거로움과 분할 측량 비용, 세금, 등기 비용 등 토지 매매와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하여 경계를 설정할 경우 분할하여 합병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등의 법적 절차 없이 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측량 및 세금 납부의 비용 등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도면은 비법정 도로를 분할 후 등록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제조사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적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동의서, 지적제조사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에 협조를 구합니다. 해당 서류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린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동의서와 지적제조사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양식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신다는 내용을 양식에 기재 후 우표가 부착된 우편 봉투에 넣어 시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제조사 토지 현황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위하여 본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재산권인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사업이니 토지 현황을 조사하거나 임시 경계점 및 경계점을 설치할 때 꼭 참석하셔서 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설명회라면 여러가지 궁금하신 사항을 직접 설명하여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몇 가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 토지 경계의 결정권자였습니다. 토지 경계는 현실 경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셋들 마을 사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해당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사업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도로를 직접 만들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실 도로가 있는 부분을 현황 도로 보상 사업과 연계하여 지목상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만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적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시도 지적제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선정됩니다. 예시를 드린 질문 외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동의서 제출 등 상담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제조사팀으로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뵙고 주민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대신함에 다시 한번 이해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내용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